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 한 민간 연구소가 기존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대부분 폐지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없애는 대신에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의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했습니다. 기존 선별적인 복지 정책이 사각지대가 많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번 발표는 가장 쟁점이 되는 재원 마련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 수당 대상자를 4배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좀 관련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과 아동, 청년,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소유계층에게 자격을 선별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를 폐지하고 일정한 생계비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혜자를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줄고요. 실업이나 재난에 대비한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됐는데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상론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가 개개인의 재산 그리고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 배당금 제도를 떠올려보면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당시 허 총재는 3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요. 최근에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이렇게 소득을 보장해주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의견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까? 기본소득의 가장 큰 효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선별적인 복지제도나 현물보조금 지원 방식은 선별 비용이 들고 지원 누락계층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4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의 세모녀 사건 경우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4만 8천 원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장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선별적 복지로 인한 낙인 효과가 없어지고요. 생계형 범죄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기본소득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 역시 다양한 심사 서류와 신청서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네, 뭐 사실 처음에 아동수당이 도입이 될 때 소득 상위 10%를 가리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에는 뭐 보편적 도입으로 바뀌었는데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모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어떤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은 매월 일정한 날 통장으로 자동이 입금되는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에 행정관리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요. 선별적 복지가 각종 제도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데 막대한 지원과 인력이 소모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 기본소득제, 뭐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그리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단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소득을 주지 않으면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이 늘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한 우려는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건 정말 기본적인 부분만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먹고 살 만큼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70년에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제를 시범 시행했더니 수혜자의 약 1%만 일을 그만뒀는데 대부분 육아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 10%가량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이 시간을 학업이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하더라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또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제도긴 하지만 문제는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재원 문제로 기본소득제가 유지가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복지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돌릴 경우에 1인당 17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지난해 기준 기초수급자에게 보장했던 50만 원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200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네, 이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 자체가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현재 복지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을 이 기본 소득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 혜택이나 수당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 연금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책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날 혼란과 대상자들의 반발 그리고 역차별 문제도 엄청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소득제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 민간 연구소가 제안한 내용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번 제안은 별도의 세금 신설을 하지 않고 비과세 정비 등 재정 구조 조정만으로도 모든 국민에게 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5만 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소득 하위 88%인 연 4,700만 원 이하 모든 가구의 소득이 종전보다 높아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월 최소 3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를 지금 지급하자는 거죠? 네,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월 30만 원에서 6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2021년에는 월 30만 원 및 40만 원, 2023년에는 35만 원 및 45만 원, 2028년에는 50만 원 및 65만 원 등 각 시점별로 2개 방안씩 총 6개의 모델이 제시가 됐습니다. 금액은 월 3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라고 했는데 그걸 정한 기준은 뭡니까? 네, 6개의 시나리오 중 월 65만 원은 2028년 상회안인데요. 2028년 중위소득 추정액 208만 3,399원으로 산정한 1인당 생계급여 금액 62만 5,075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2021년 하위안인 월 30만 원은 기초연금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기본 그 소득을 지급을 받게 되면 기존에 이루어지던 어떤 감면 혜택이라든지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더 있습니까? 개인 기준 연소득 4,700만 원을 기준선으로 그 이하 개인들은 세액 공제 및 감면제가 없어지더라도 기존보다 소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참고로 4,700만 원은 소득자 상위 28% 선으로 국민 전체 상위 1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겠군요. 네, 가구 원수에 따라서 총가구 소득이 2인 가구인 경우 9,400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억 4,100만 원, 4인 가구는 1억 8,8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존보다 총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원 마련 부분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해당 연도별로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 인구 특별 추계에 따라 인구수를 추산해 보면 필요한 예산은 최소 187조 원에서 최대 405조 원 정도인데요. 기존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대부분 폐지해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소득 그리고 세액 공제만 폐지한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다른 방안이 더 있을까요? 네, 시나리오별 주요 재원 마련 방안은 소득세제 중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한 적극 과세,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일부 복지정책 폐지 및 축소, 재정 구조 조정, 유휴 및 신규 재원 활용 등입니다. 네, 뭐 다양한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렇다면 재원을 마련하는 원칙을 지금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해서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 핵심 재원을 기존의 소득에서 찾되 로봇세, 환경세 등 세금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서 국민 모두가 세금 내도록 하는 것, 거기에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재정이나 기금 등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 연소득 4,700만 원 이하 소득계층은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의 6가지를 원칙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대 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 기본소득제를 시행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예,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이 줄어들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것은 지니 계수인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측정 결과 국민소득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현행보다 크게는 34%까지 지니 계수가 낮아짐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액수가 높아질수록 소득세율 하락폭이 작을수록 지니 계수는 낮아졌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도 줄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15.3%인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면 14.7%로 그리고 2028년 65만 원을 지급하면 12.6%로 낮아지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됐고요. 빈곤 갭 지수도 현재 5.06%인 것이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모델에서 2.16%로 월 65만 원 모델에서는 1.87%로 크게 떨어집니다. 네, 이 기대 효과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국민기본소득제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요 상대적 빈곤율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나오게 된 그런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벗어나고자 정책적인 부분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자인 이원재 대표는요,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그 결과로 지위 경쟁과 갈등 심화, 가계 소비 부진, 전통적인 가족 부양 시스템 약화 등이 나타나면서 사회 역동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국민기본소득제와 같이 분배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해서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도입이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뭐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건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방안이 대표적인데요. 네. 내년부터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150% 미만 등 조건이 있었고 심사도 거쳤는데 자격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3,300억 원의 예산으로 3년간 1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 수당이 이 국민기본소득제와 비슷한 성격의 정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비슷한 정책으로 또 어떤 제도가 더 있을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청년 기본소득제도와 지난 6월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해서 현재 전국 농가로 확대 중인 농민수당제도 등이 기본소득형 현금 복지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도움이 됐던 효과를 봤던 그런 외국 사례가 있을까요? 있으면 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석유 판매 수익으로 기본소득을 주고 있는데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77%가 반대를 던져서 부결이 됐고요.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 실험을 하며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을 지급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논의가 되던 기본소득제가 최근에 미국과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어떤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좀 소득을 지급하자라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입과 운영에는 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